시작할게요. 자, 우리 뭐부터 해볼 거냐면 66페이지 잠깐 펴볼까? 66페이지. 66페이지.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가끔 나오거든. 나오면 좀 어려워가지고 뭐 한 번만 66페이지에 있는 거 몇 개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부정방정식이고 부정방정.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부가 아닐 부자야. 아닐 부자에 정할 정자거든. 그러니까 원래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문자가 두 개 있어. 그러면 해가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혹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로 결정이 되려면 최소한 식이 몇 개는 필요합니까? 두 개는 필요합니다. 그죠?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도 두 개 있어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 그지? 아니라면 만약에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해가 몇 개 나와요? 무한개가 나오겠죠. 그죠? 무수히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1이래. 자, 이거 해 몇 개야? 무한개요. 개 많죠. 그죠? 네. 원래 문자 두 개의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해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게 정상인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 두 개에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이 붙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꼴이 몇 개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배우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긴 한데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답이 얼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자, 원래는 결정이 안 돼. 자, 그러면 그게 딱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두 가지 우리한테 나오는. 자, 첫 번째는 정수 조건입니다. 정수 조건이 나오면 중요해요. 앞으로 정수 조건이 나오면 거의 다가 이 부정방정식. 오케이? 자, 예시를 한번 봐볼게. 자, 예를 들면 내가 예시로 적어놓은 게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0인데 xy가 무슨 수인 거야? 정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 그냥 거의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요. 얘를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비슷한 짓을 할 거예요. 완벽한 인수분해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두 개를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xy 플러스 x 플러스 y를 만들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든 강제로. 그럼 여기 x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쪽에 뭐가 있으면 좋겠니? y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 그럼 곱해서 xy가 튀어나오니까. 맞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플러스 x도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 뒤에 얼마가 붙어 있으면 좋을까? 플러스 1이야. 곱해서 플러스 x가 나와야 돼. 플러스 y가 있어야 되는데 이 뒤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요? 네. 근데 이건 완전한 인수분해는 아니에요. 왜? 원래 여기 없던 뭐가 생겼어? 플러스 1이 생겨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없던 플러스 1을 강제로 만들었으니까 뒤에 빼기 1을 붙여줘야겠죠. 그래야 원래 식이랑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는 1로 변합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 맞지? 자, 근데 x랑 y가 무슨 수라고 그랬지? 정수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럼 x 플러스 1도 무슨 수가 돼? 당연히 정수에 정수를 더했으니까 정수가 되겠죠. 얘도 무슨 수가 돼요? 당연히 정수에 정수를 더했으니 정수가 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납득되셔요? 자,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을까 많지 않을까? 많을 리가 없지요. 그죠?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래. 그럼 뭐 곱하기 뭐? 1 곱하기 1이랑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외는 정수랑 정수가 곱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아예 없거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어떻게 해서 2가 됐어. 식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뭐 곱하기 뭐밖에 없어?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정도밖에 없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셔요? 즉 뭐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 오른쪽에 있는 상수의 무슨 수? 약수밖에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해도 되세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무한에 무한하지 않아? 무한할 리가 없죠. 어떤 특정한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가 유한계로 결정이 되어버린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조건이 붙으면? 정수 조건이 붙으면 이런 얘기인 거죠. 특히나 이런 특수한 모양들에 한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엄청 자주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종종 나옵니다. 나오면요 어려워요. 풀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자사고나 이런 데서 엄청 어렵게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 그냥 이거는 숙제로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최소한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풀어오는 문제를 뒤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거든. 뒤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고 그것만 한번 풀어봐. 그치? 몇 개만. 자, 1번은 어떤 느낌인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답은 끝까지 안 내셔도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2x 제곱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번 67페이지 2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친구를 풀기 위해서 얘를 근데 x 문자가 몇 개? 두 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더군다나 무슨 조건이 붙어 있어요? x, y가 무슨 수래?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죠?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네, 1번 보고 있어요. 자, 양의 정수 x, y라고 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어때? 얘랑 조건이 어때? 똑같죠? 문자 두 개의 식 하나밖에 없는데 정수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방정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곱의 형태로 찢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럼 여기 뭐 달아 놓을까요? 2x로 시작을 시켜볼까요? 오케이? x로 시작하셔도 되긴 하는데 난 2x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엔 x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곱해서 2x 제곱이 나올 테니.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y를 달까? 어디다가 y를 달아볼까? 이건 본인 마음인데 어디다 y를 달까? 여기다 달까? 여기다 달까? 나는 뒤에다 다는 게 조금 나아 보여요. 왜요? 여기다 좀 이따 여기다가 다는 게 좀 나아 보여. 왜냐면 여기다 달면 마이너스 2y를 달아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여기다 달면 그냥 마이너스 y만 달면 충분하니까 이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직감입니다. 안 되면 반대쪽에 달면 되죠. 그죠? 아직은 몰라요. 나도. 근데 일단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상수는 아까 했을 때 상수는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상수 빼고 나머지만 만드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y를 달았으니 이제 x랑 3y를 만드셔야 됩니다. 맞죠? 따뜻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달까? 여기다가 숫자를 먼저 달아볼까? 여기다가 숫자를 다는 게 조금 편해 보이는데 왜요? 3y인데 3y는 어차피 요거랑 요거 곱해서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는 곱을 만들기가 조금 더 짜증나요 아까보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달아줍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x가 나오지. 맞지? 괜찮지? 선생님 그 책에 내가 뭐 숫자를 잘못 적었니? XY 계수가 마이너스 xy구나. 네. 왜 이걸 이렇게 넣었지? 그러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y를 다는 편이 편하겠네.
오케이, sorry. 자,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다는 편이 좋겠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달아주면 3y가 플러스 3y가 만들어지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x가 생기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걸 플러스 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 함수항이 얼마가 붙어있으면 좋겠어? 플러스 7이 붙어있으면 계산이 조금 편할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계산하면 7x니까 더해서 뭐가 돼? 플러스 x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니? 네? 네. 자,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21이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붙어 있었잖아. 맞지? 그지? 숫자는 상수는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뒤에 얼마를 달아요? 플러스 16을 달아서 숫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을까요? 괜찮니? 뭐 아니면 없던 마이너스 21이 생겼으니까 21 더하고 그 뒤에 5 빼겠다라고 하셔도 결과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떻게 하시던 결과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x-y 플러스 7 곱하기 x-3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맞죠?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네 둘 다 무슨 수겠어? 당연히 x, y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둘 다 정수겠죠. 그죠?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 x, y를 조사를 해보시면 이 문제가 풀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됐을까? 끝까지 풀진 않을게. 이 뒤부터 얘는 조사해야 될 경우가 많아져. 되게 많거든. 그죠?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6인 경우. 그죠? 그리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8 이런 경우를 다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죠? 좀 거슬려 안 거슬려? 좀 해야 될 게 많아 안 많아? 많죠. 그죠? 아닌가? 적은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더 이상 풀진 않겠습니다. 혹시 답이 궁금하시면 스스로 풀어보시면 답은 나와요. 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사만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풀기 쉬우니까 좀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플러스 2m은 의 두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은? 하고 물어봐요. 맞지? 자, 이런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자연수 또는 정수 뭐 이런 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려워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범위는 문제는 중간고사에 나왔을 텐데 중간고사에 나왔던 게 기말고사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인수분해가 됐다면 문제가 엄청 편했을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근의 공식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2분의 m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미안 이 뒤는 적기 귀찮으니까 내가 판별식 D라고 적을게. 괜찮겠니? 어차피 저 안쪽에 들어가는 게 판별식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정수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은 자연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슬리는 친구는 누구예요? 얘죠? 루트. 그지? 저 루트가 없어져야 될 거야. 루트가 있으면 자연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저 루트를 없앨 좋은 방법이 뭡니까? 루트를 없앨 가장 간단한 방법은 루트 안쪽이 뭐면 돼요? 제곱이면 되겠죠. 무언가에.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이해되니? 예를 들어 루트 4는 어차피 얼마야? 2잖아. 그지? 루트가 사라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루트 안쪽이 뭐가 된다? 제곱수가 된다 라고 해서 푸는 게 풀이 1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개 어려워요. 이 다음도. 왜? 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얘가 1일 수도 있고요. 제곱수라 그랬으니까. 그죠? 또 얼마일 수도 있어요? 4여도 괜찮은 거죠. 그죠? 또 얼마여도 괜찮아? 9여도 괜찮은 거죠. 그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죠?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그냥 설명은 해드렸으나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는 잘 안 풀어요. 2번 거의 다 2번으로 풉니다. 아시겠죠? 2번 정수근, 자연수근이 나왔으면 어지간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뭔가 이상한 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오케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쳐볼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와요? m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자, 두근의 곱은 뭐가 나옵니까? 알파 베타는 2m이 나오겠죠? 맞죠? 자,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 친구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눈에는 m이 제일 거슬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 네. m이 거슬려서 m을 한번 지워볼게요. 어떻게? 소거법을 써가지고 여기다 얼마 곱해? 첫 번째 식에다가 2 곱해서요.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2m 플러스 2라고 적고요. 얘를 뭐 빼보겠습니다. 괜찮죠? 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근데 알파 베타가 무슨 수였죠? 문제에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맞죠? 자, 자연수는 정수죠. 그죠? 문자 몇 개? 2개.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이 들어있네요. 그죠?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어차피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수영방송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똑같아. 그럼 얘를 뭐의 형태로 바꿔야 해? 곱의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곱의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 그죠? 그다음에 뒤에 뭐 달아주면 되겠습니까? 마2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없던 플러스 4가 생겼으니 뒤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셔야겠고요. 맞죠? 이게 마이너스 2겠죠. 괜찮니? 자, 그럼 마이너스 4 반대로 2항 해주면 좋겠지? 2항 해버리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정수고 얘도 정수잖아. 그치? 정수 곱하기 정수가 얼마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흔치 않을 겁니다. 맞죠? 얼마 곱하기 얼마? 1 곱하기 2가 있겠네요. 그죠? 또 뭐 2 곱하기 1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2면 알파가 얼마? 3. 베타가 얼마? 4겠구나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맞죠? 따도 되지? 무슨 말이지? 얘가 2면 알파가 4, 베타가 3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도 되십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m값이 튀어나와 안 나와? 튀어나오겠죠. 방금 알파가 4, 베타가 3 또는 알파가 3, 베타가 4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 더하면 어찌됐건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m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된다. 답은 6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선생님 마일마이는 왜 안 하고 계시나요? 마일마이는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얘는 괜찮아. 얘는 괜찮아. 마일이 되려면 알파가 얼마면 돼? 1이면 돼. 맞지? 얘가 마 2가 되려면 베타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0이면 왜 안 돼요? 자연수가 아니잖아.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맞지? 베타가 0이면 자연수가 아니라서 이쪽은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알파 베타가 그냥
정수근이다 라고 했으면 이쪽까지 따지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m이 6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이런 류의 그러니까 뭐 부정방정식은 요새 막뭐 이런 1번이나 뭐 아니면 뒤에 보시면 나오는 5번이나 막 4번 같은 친구들은 요새는 잘 안 나오는 추세야. 잘 3번 같은 친구 잘 안 나와요. 일반고에서는요. 일반고에서는 왜? 너무 어려워 진짜.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요 정도 딱 요 정도 2번 같은 패턴은 여전히 일반고에서도 조금 어려워지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만 봐주셔요. 아시겠죠? 나머지 3, 4, 5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부정 방정식 한번 봤고요. 뭐만 좀 볼 거냐면 그다음에 이 뒤에 만점도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일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77페이지부터 있는 만점도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일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빡세요. 혹시 궁금하시면 A반 이거 거의 A반에서밖에 안 하거든. A반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A반 영상 올려드립니다. 근데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도는 우리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은. 그지? 왜? 여러분들 일반고에서 대부분 고난도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베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국어도 항상 뒤쪽의 문제는 그냥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냥 그대로 베껴서 내. 정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조금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최대한 풀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다는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여기 내가 이 책에 넣어놓은 게 한 5개년 정도 넣어놨거든. 5개년? 2020년도까지. 그 정도는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밖의 범위에서 나오면 그럼 당연히 10개년, 20개년 다 풀어보고 들어가면 좋지만 이제 그것까지 풀어보고 들어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 그지? 여러분들 공부를 물론 관심이 있으시다면 풀어보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말하면 드릴게요. 추가로. 관심 없지? 관심 없지? 그치? 자,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번 몇 개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 수 있는 것만이라도 풀어보셔요. 아시겠죠? 자, 일단 151번 73페이지 15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는 건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풀어줄 거야. 알겠지?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4차 방정식 x 4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 x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이 정도는 빨리빨리 눈치를 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야? 보기차식입니다. 맞죠? 보기차식은 풀이가 기본적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조금 특이해 안 특이해? 특이하죠. 그냥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항상 1번 뭐부터 체크하셔야 됩니까?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뭘 치환해요? x제곱을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그거부터 해봅시다. x제곱을 t로 적당히 치환을 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거 치환했으니까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t 플러스 얘도 인수분해해서 적어봅시다. 인수분해 되니까요. a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렇지 않나?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랑 t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납득되셨을까요? 괜찮니?
이거 더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t가 원래 뭐였지? x제곱이었단 말이야. 맞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랑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어 놓고 이제 추가로 뭐 인수분해가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볼까? 몰라. 이것까지 체크할 방법이 없죠. 그죠? a가 뭔지 모르. 나중에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억. a는 1이면 모든 실근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맞나요?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랑 여기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근의 곱 4 나오고요. 여기서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나오니 다 모든 근을 다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였지? 모든 무슨 근?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앞에서 나오는 건 무슨 근이야?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이죠. 뒤에서 나오는 게 실근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A는 1일 때 실근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왜 마이너스 3인지는 아시죠? 극락에서의 관계. 그죠? 아니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 됐다.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기억은 맞구나 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모든 허근의 곱은 3이다. 자, 근데 얘 조건이 더 있었구나. 얘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실근이고 둘 중에 하나는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 맞지?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얼마란 얘기야?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해되셨어요?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올 것 같아요.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4이려면 a가 얼마면 돼? a가 9면 되겠네요. 맞죠? 얘가 마이너스 4이려면 a가 얼마면 돼? 2면 되겠네요. 나도 되셔요? 자, 그러면 a가 9면 이때를 한번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실근 2개랑 허근 2개입니까? 아니죠. 그냥 실근만 같죠. 그죠? 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넌 아니야. 9 아니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럼 a가 얼마겠어? a가 2일 것 같네요. 그죠? 자, 구체적으로 a가 2일 때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실근 그리고 허근 같네. 맞지? 하면 되시죠? 그래서 a가 얼마인 겁니까? a가 2면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나머지 허근의 곱은 얼마겠어? 여기 나와 있는 3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죠. 2차 방정식에 1분의 3 이 두 근을 곱을 때. 괜찮지? 네. 괜찮은 거 맞지? 맞지? 이게 안 되는데 그냥 끄덕끄덕만 하는 거 아니지? 끌어볼게요. 자, 디귿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결국 a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아요? 그때 x제곱 예를 들면 정수인 근을 가지려면 x제곱 마이너스 4처럼 뒤에 무슨 수가 와야 돼? 제곱수가 와야 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이해 안 되나? 이해 안 되나?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5가 왔어. 이거 정수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죠. 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잖아. 맞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가 왔어. 이러면 정수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얘랑 얘는 차이가 뭔데? 얘는 제곱수고 얘는 제곱수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4 말고 이 뒤에 뭐가 오면 정수근이 또 올 수 있겠어? 1. 또 9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을까? 자, 그래서 디귿은 결국 제곱수가 올 때가 언제야? 하고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자, 그래서 얘가 양수인 경우, 얘가 양수인 경우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얘가 음수인 경우만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려면 a가 얼마여야 됩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납득될까?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얼마일 수 있어? 마이너스 4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려면 a가 얼마여야 돼요? 2요. 맞죠? 또 얘가 얼마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a가 얼마여야 돼? 7이요. 맞습니까? 자, 7이요. 자, 근데 뭔가 7쯤 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안 될까요? 7은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는 무슨 근이랑 무슨 근을 다 가진다 그랬지? 실근과 허근을 다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러면 무슨 근만 가져? 싹 다 실근만 가져.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7은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사실 대입해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 어떻게 되나? x제곱 플러스 6이죠? 허근이네요. 괜찮네요. 그죠? 자, 2면 x제곱 플러스 3이죠? 괜찮네요. 그죠? 최종적으로 가능한 정수근을 가지는 가능한 a값은 마이너스 1이랑 2입니다. 맞습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여기서 얼마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표현 어려워요? 어렵죠?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친구도 모의고사에는 꽤나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혼자서 풀어보셔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오케이? 자, 152번은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153번도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4번도 혼자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55번 시험에 생각보다 오각형 구하라는 게 자주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한 번 봐놓으면 별게 없거든.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봤으면 진짜 어려워. 그 유도 과정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심화 서적 같은 거 보면은 꽤 많이 나와 있는 문제 혹시 본 적 있니? 오각형 대각선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 본 적 있어? 근데 이게 중학교 책에도 나와 있는 문제야. 왜냐면 중학교 내용만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복잡하긴 한데. 자, 이런 오각형이 있습니다. 정오각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오각형입니다.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x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도 당연히 얼마겠어요? x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는 그냥 풀이 과정이 이걸로 고정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외에 다른 풀이는 너무 복잡해. 알겠지? 뭘 써야 되냐면 얘 무조건 닮음을 쓰셔야 돼요. 반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중학교 때 계산하는 법 배우잖아. 그지? 몇 도입니까? 108도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억하니? 이거 그 내각 그럼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얼마야? 540이지. 이거 얼마로 나누면 돼? 5로 나누면 되죠. 그럼 몇 도죠? 이해됐죠? 별거 없어요. 여기가 108도입니다. 도표신 따로 하지 않을게요. 각도표신.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가 108도니까 요 한각의 크기는 얼마일까? 요 한각의 크기는 자동으로 36도가 됩니다. 왜요?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냥 계산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각도도 뭐가 될까요? 당연히 36도겠죠. 같다고 그냥 표시만 해놓겠습니다. 여기도 36도, 여기도 36도가 됩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 36, 여기 36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될까? 여기가 108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얘랑 각도가 어때? 지금 전부 다 일치하죠? 즉 얘네 둘은 뭐가 되는 거야? AA 닮음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요거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요게 찾아지면 이 다음엔 당연히 닮음을 찾았으니 무슨 비를 써야겠다? 닮은 비를 써야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근데 길이가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길이가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럼 하나 정도 길이가 더 필요한데 그 하나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좀 또 특이한, 그냥 신기한 현상이야. 자, 여기가 총 108도였잖아. 그지? 그럼 요 각도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108에서 36을 빼면 되겠죠. 그죠? 108 빼기 36은 얼마입니까? 70입니다. 그냥 계산. 그죠? 여기가 36이었죠.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럼 요 각도가 뭐가 될까?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36이야.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 계산해보면. 그렇지, 72가. 얘랑 각도가 어때요? 똑같아요. 따뜻해? 무슨 말이지? 이건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얘랑 길이가 똑같아.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였죠? 한 변의 길이가? 1.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럼 요 길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x 빼기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시험 현장에 들어가서 혼자서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 솔직히 제한된 시간 한 1분 30초 안에 이걸 유도를 한다고 혼자서 앉은 자리에 말이 안 돼요. 그냥 보고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정말 힘내봅시다.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가 x-1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닮은 비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디 1대 x 해볼까? x 대 1로 써도 되고 이거 본인 마음이야. 알겠지? 나는 그냥 1대 x로 쓸게. 괜찮니? 남태님 1대 x.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 해서 1대 x로 썼어요. 맞죠? 그럼 이제 요 길이 대 요 길이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거는 몇 대면 x-1 대 1이 될 겁니다. 이해되셔요? x-1은 요 길이고요. 그죠? 요 길이 대 요 길이 쓴 겁니다. 닮은 길 같아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아야 하므로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맞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되십니까? 네. 저걸 풀면 x값이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가지고 155번에 나와 있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답이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요? 네. 근데 솔직히 이 뒤에 나와 있는 거 계산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계산이 좀 빡치고요. 그죠? 솔직히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정도는. 근데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B2 대 P2랑 P2 대 BP가 같다라는 걸 그냥 문제에서 알려줬어. 대놓고. 닮음이라는 사실을. 그지? 그지? 근데 실전 문제에서 저거 안 알려주고 풀라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 되게 많았거든 지금까지. 혹시 몰라서 그냥 처음부터 유도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왜 쟤네가 닮음인지까지. 이해되셨죠? 네. 뭘로 찾은 거야? 각도 다 표시해보니까 그냥 우연치 않게 닮음 이등변이 찾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납득되셨어요? 네. 요거는 한번 적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 현장에 들어가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유도하라 그러면 하는 게 거의 힘들어. 말이 안 돼. 자, 백 56번. 56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항상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항상 인수분해가 최고선이죠. 그죠? 네. 얘 x에는 얼마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이 쉽게 보여요? 1. 이거는 쉽게 보이죠? 그죠?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그죠? 자, 뒤에는 그냥 빨리 한번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k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해보시면. 나도 되시죠? 자, 이게는 0이 나옵니다. 자, x는 뭐 또는 1 또는 x제곱 마이너스 k의 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일 겁니다. 맞습니다. 1이랑 루트 k랑 마이너스 루트 k겠죠. 자, 이게 알파, 베타, 감마일 텐데 알파, 베타 중에 실수가 몇 개뿐? 하나뿐이래. 몰라? 그러면 알파가 실수인지 베타가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죠? 근데 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실근이 1이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습니다. 네.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허근일 텐데 한쪽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쪽도 자동으로 뭐가 될 테니? 허근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알파가 실근인지 베타가 실근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나눠야겠죠. 그죠? 알파가 1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뭔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알파가 1이면 1은 마이너스 2베타니까 1은 마이너스 2베타가 됩니다. 맞죠? 자, 요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식이야? 말이 안 되는 식이야? 얘가 그럼 베타가 루트 k 아닌 마이너스 루트 k라는 얘기인데 맞죠? 말도 안 되는 식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베타가 무슨 수일 테니? 허수일 테.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실수는 몇 개뿐? 한 개뿐. 나머지 하나 무슨 수? 허수란 얘기인데 맞죠? 베타는 무슨 수? 허수. 1이 허수의 마이너스 2 곱한 거랑 똑같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됩니다. 알파는 1일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1이라는 얘기야? 베타가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써질 거고, 맞죠? 납득되시죠? 네. 알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겠네요. 이해됐을까? 무슨 말이니? 자, 그러면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인데 뭔지는 알아 몰라?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왜냐면 한쪽이 그냥 루트 2i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것이고, 맞죠? 한쪽이 마이너스 루트 2i면 다른 한쪽이 플러스 루트 2i가 될 테니까 어차피 계산 결과는 비슷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가 루트 2i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k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여기도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베타가 1인 건 확정이고 감마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겁니다. 괜찮니? 이건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i면 감마는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 그렇지, 루트 2i가 돼.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고 한번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을 구해봅시다. 베타 제곱은 얼마예요? 어차피 1이에요. 그죠? 감마 제곱은 어차피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말인지 됐죠? 그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자, 베타가 1인데 감마가 루트 2i라고 생각해봅시다.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여전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이 경우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1이 계속 답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거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뭐가 이해가 돼? 응? 왜 마이너스 루트 2i가 마이너스 2 구하라는 게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1로 고정이죠. 그죠? 이 경우에 마이너스 루트 2i를 제곱하면 뭐가 돼? 2 아닌가요? 마이너스 루트 2i를 제곱하면 앞에는 2가 되겠죠. 뒤에 뭐가 돼? i 제곱이 붙지. 그지? 네. i 제곱은 얼마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래서 루트 2i를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 이런 애가 나왔어요. 자, 쫄지 말고 일단 뭐는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인수분해도 안 되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한 99%, 한 98% 정도 확률로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아시겠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킬러입니다. 거의. 그러니 넘기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잘못한 걸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몇 문제 더 보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